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현재 시간 10시 42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좀 바쁘셨나요? 그리고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 나니까 여러분들도 마인드가 또 활기차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시장을 열심히 보고 있다 한 두세 종목을 갖다 갑자기 또 신규 편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여유로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또 좀 더 많은 것들도 비중을 높게 실어드리는 멘트를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현금 비중이 지금도 없으신 분들이 제가 눈에 보여요. 왜? 평상시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지금 돈맥경화 걸려가지고 좀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제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직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현금 비중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수익 못 내도 괜찮은 거니까 일단 현금 비중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해 나가면 됩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분명한 건 시간이 주면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올 거예요.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 뭐한다? 10에서 15% 안쪽으로 다 끌고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지금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10% 정도는 금방 치고 올라오잖아요. 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인지하세요. 시장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쭉쭉쭉 올라가요. 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왜? 워낙 많이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승부를 또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한 달 전에도 이야기 드렸고, 제가 보는 말씀드린 영상들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보통 그래요. 자꾸 카톡방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뉘앙스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돈을 버는 건 조금씩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말을 좀 못하고 좀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생긴 것도 좀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졸려워도 조금씩 들어주면서 그래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짜도 없고 여러분들도 공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는 항상 어때요? 일보다 그래도 뭐 듣는 거니까 사람이 막 오랫동안 듣다가 보면 말입니다.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그런 시점이 저는 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수다를 좀 떨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요즘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 영상에 대한 하이프 같은 거 있습니다. 하이프 눌러주셔야지 우리 머니케어 뉴스가 성장을 해요. 뭐 우리 회원분들 소개를 못 해주신다 그러면 하이프라도 많이 눌러주셔야지 제가 또 신규 회원분들이 많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려운 장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 어려운 장 잘 극복하신 분들은 반드시 어때요? 예, 케어맨 클럽 회원 한 분은 꼭 소개시켜 줘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제 목표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요. 물론 장이 안 좋아서 증가 안 하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채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걱정을 할 바엔 집안일 걱정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더 많이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걸맞게 지금 주가는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매물을 던질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더 윗단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0만 원 이상의 평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평단 조금 낮춰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팁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정도 평단에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다 맞춰놓은 거거든요. 이 평단 기준 안에.
물론 약간 상단 쪽에 맞춰져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 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또 7,500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크게 보면 8,200까지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지금 외국인 수급 좀 더 체크해 봐야 돼요. 일단 금요일 날 상황을 좀 체크해 봐야 되니까 현재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7,400과 7,500 그 정도 자리에 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는 31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만 원 정도 간다 하더라도 기본 수익률은 좀 나오는데 거기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날 장중에 움직이는 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큰 트러블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젠슨왕 또 현대 뭐죠? 현대차 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또 이재용 회장이 또 만나서 또 뭐 말을 하잖아. 또 글쎄요. 그런 것에 이번에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한번 보면서 여러분 주가에 움직임에 너무 그렇게 손해나는 것은 아닐 것. 다만 그런 행위가 있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뭐 한다? 예, 우리 단기적으로 자액 실현으로 가자. 왜 쏠림이 들어온 거고 또 한 번 또 뭐 합니까? 그런 뉴스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약간 단기적으로 거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제가 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32만 5천 원짜리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8,200짜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한중의 CS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싸다. 그냥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뭐 적당하게 매수가 또 시장만 좋으면 매수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거래하실 때는 뭐 지금 이 정도 주가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삼성 SDI 대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2차 전지 관련된 거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뭐예요? 한 번 치고 올라와요. 우리 그거 한 번 즐기고 다음에 다시 또 차익물 나오고 눌림 들어오면 또 35,000원이든 4만 원짜리 다시 들어오면 또 공략해 나가는 거. 일단 이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치고 올라올 때 한번 세게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정도의 파동이나 이 정도 파동 넘으면 더 제일 좋겠죠. 그러나 지금 뭐 현재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거라기보다는 일단 4만 원 정도 그 이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쌀 때 산 걸 갖다가 너무 서둘러서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수페타시스 같이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정리하는 이유는 그거는 그 업종들의 종목들을 우리가 많이 순환할 수 있잖아요. 심텍도 있고 대덕도 있고 코리아 서키트도 있고 그죠? 비슷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돼요? 회전하면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고 갈 수 있게 하겠지만 ESS 분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리고 한중 NCS가 삼성 SDI가 바보도 아니고 왜 한중 NCS하고 거래를 할까? 냉각 조절 장치 효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일단 전기세 많이 먹는 냉각 장치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충방전 시스템 그 부분에서 상당히 파워풀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전기 이거 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뭐 하방으로 내려가도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 잡아줘야 되는 게 맞고요. 아래쪽에 들어와도 우리가 충분히 걱정할 일은 없다. 어차피 산일전기는 제가 한 최근에 보면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일부 영상에서 같이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신다라고 생각이 든다 생각하시면 올해 타겟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는 여기는 보여요. 22만 5천 원 정도는 보이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노이즈가 많잖아요.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짓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규적인 제한 또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이즈다라고 생각을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 진다고 원전 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동네 주민 나타나서 환경 파괴한다. 우리가 이것이 살 곳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안 좋은 뭐 시설물을 짓느냐라고 하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풀어나가는 과정들은 어느 나라, 특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게 뭐 중국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런 면에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 구간은 이유 없이 조정받은 구간은 틀림없어요. 회사의 본연의 가치, 내재적 가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하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방으로 내려가면 비중 확대, 상승하면 플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현대모비스를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글로비스로 대체 종목으로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은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나 똑같아요. 주가의 움직임 상태, 지금 로보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본다고 하면, 둘 다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실적 자체가 뭐 그렇게 먼저 차이 나는 것들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기본적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의 상승 포인트는 결국은 로보테마거든요. 자, 그것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고려했죠. 사실은 어제 SPG 놓치고 나서 저도 사실은 저녁 때 막걸리 한잔 하면서 살짝 앵글이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글로비스가 오늘 아침에 좀 가장 저렴했어요.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분 보유하고 있는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 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체 본업이 지금 비수기로 들어간 구간이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뭐 수출되는 물량, 운반하는데 수출량이 줄지는 않잖아요. 그 점 좀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여기 업사이드 빈 구간이 좀 있어요. 이렇게는. 오히려 이 종목을 드립을 하기에는 지금 현금 비중이 좀 떨어지는 생각에서 구조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걸 거래하는 게 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산 또 222 이동평균 하단으로도 내려와 있는 또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물류 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익도 개선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당연히 단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자회사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비중을,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한 또 그 주식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19.98 정도 될 거예요. 아마 8주 정도를 덜 갖고 있을 거예요. 20% 뭡니까? 그 이상을 보유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자회사 밀어주기 뭐 이런 법안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 공정거래법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딱 8주인가 6주 부족한 거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하고 이런 내용들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심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뭐 다 괜찮은데 얘가 가장 뭐 오늘 좀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모습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 종목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됐지만 여기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여기서 이렇게 좀 하면 충분히 제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뭐 업황이죠. 뭐 업황이라기 뭐 업황이 아니구나. 참 시장의 분위기, 수급 분위기잖아요. 수급 분위기 좋으면 얘는 그냥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커버링 구간이 12만 원짜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4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롱숏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덕전자 오늘 10% 치고 올라갔잖아. 그래서 이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로 전환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있어요. 뭐 지금 베라루빈 관련된 부서 엔비디아에서 출시 계획 발표했잖아요. 베라루빈에 따라붙는 게 뭡니까? 소캠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심택이 나쁠 이유가 없다. 짧게 보던 길게 보던 분명한 건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심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최대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내년도까지 포워드가 12개월로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HD 현대마린 엔진 오늘 파이팅 넘치게 좀 치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요 구간에 살짝 매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 관리만 우리가 잘하면 돼요. 우리가 밸런스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40%잖아요. 20%까지만 낮출게요, 여러분. 그 정도 낮추고 다른 것들도 살리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기자중에 또 빌비라는 한국 화본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지금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10%까지 맞춰 놓으니까 위로 치고 15%까지 맞췄었죠. 그러니까 위로 치고 올라오니까 금방 또 따라잡잖아요. 이제 시작이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의 평단가가 8만 원 조금 너무 높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져 있다. 계속 평단 낮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61, 2평 있잖아요. 이 라인 따라 지금 어떻게든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걔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발전용 엔진, 뭐 HD 건설 기계를 비롯해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업황이 좋다는 것도 여러분들 대략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 브리핑을 한다는 것들은 그만큼 내용이 있는 겁니까? 예, 있는 겁니다. 그 생각해 주시고. 자, 알테오젠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는데 최근에 보면 무상증자 지금 현재 비중에서 약 30% 주당 한 30%를 갖다가 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 무상증자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비리비리한데 제가 볼 때는 이 과정 속에서 8월 4일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비중 이것도 20% 다운시켜서 가시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에 대한 우리는 가격 경쟁력 확보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2만 6천 원, 7천 원 가잖아요. 무조건 평단 조절을, 평단 조절이나 비중 조절을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전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반기 사실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분명히 알테오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버텨야지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건설기계 오늘 수급 좋은데 최근에 보면 수급이 글쎄 요 정도 스펙에서 움직이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그죠? 사람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뭔가 느끼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제가 스멜은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어느 타임인지 아직 모르겠어. 분명한 건 어쨌든 발전용 기계, 발전용 엔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증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발견이 됐고요. 그건 리포트상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의 BEP에 도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20%로 낮추라고. 따지지 마. 우리 30%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빼서 다른 것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밸런스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겁니다. 허경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죠? 언밸런스드하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제가 그동안 평단가 제시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가끔 가다가 의아하실 분도 계셨는데 제가 일하다 보면 이게 그냥 막 빨리빨리 아침에 만들다 보면 이게 갑자기 이제 제가 메모리 속에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빠요. 이것저것 보다 보면. 근데 실제로 다 우리가 이 비중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들을 안 하셔. 안 보나 영상을? 그죠?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영상 잘 안 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여긴데, 그래서 요 구간에 우리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늘 좀 시그널은 양호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거 선순환 좀 시켜주고, 여기다 비중을 확 실어버리잖아요. 수익 내겠다고 여기다 확 비중 실어버리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전 이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현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 평단가 낮춰서 30 한 2만 원, 1만 원대 후 중반 이 정도 맞추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비중 또 낮춰주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는데 현금 비중 30%인 과정을 계속해서 고려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좀 빡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밸런스 하는 것들 잘 또 생각해 주세요. LS가 뭐가 문제 있어? LS 일렉 잘 나가고 LS 전선 잘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 북미 공장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35만 원도 사실은 괜찮고 34만 원도 괜찮고 낮으면 낮을수록 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꼬리 달리고 내려온 구간이 있어요. 최근에 이거는 모든 그 업종이 다 이래요. 뭐 반도체부터 다 이렇잖아요. 그 구간에 최근에 보면 직전 한 2주 동안 매크로 막 안정해서 매물 막 나오면서 막 그죠? 반대 매매 나온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서 그건 좀 허수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는 매물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 지지가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미쳤어? 환장하죠. 또 들어오면 더 사겠지. 그러니까 이 구간은 지지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도 오후에 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수급 체크해보고 연기금 수급 체크해보면 이거를 맞춰야 될 타임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은 그래요. 다른 것들 때문에 지금 밸런스를 조금 못 맞추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다. 리노공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이제
잡힌 게 조금 보이세요? 아주 강한 시그널은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 참나. 이것도 지금 우리가 현금 관리를 위해서 제가 지금 에너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어차피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눈에 확실히 보일 때 여러분 정리를 좀 하고 또 수익화 시켜주는 과정 진행할 테니까 얘는 여기는 와요. 여기 10만원과 11만원 사이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반기에 그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코스닥에 이제 그 시가총액별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런 저런 거 나는 저런 게 이상해. 삼천당 제약이니 뭐죠? 그다음에 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만 그런 애들 좀 빼고 그런 애들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작살난 거 아닙니까? 신뢰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제가 볼 땐 리노공업하고 알테오제는 제가 볼 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2,500원 이것만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들 또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시다 라고 생각이 들면 52,500원 밑으로 맞추세요. 뭐 그건 뭐 개인적인 여력에 따라 다른 것 뿐이고요. 이 지지선을 갖다 훼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대부분 여기 이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다 모아했어요. 유증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지. 당연히 받았겠죠.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으면 손해인데, 작살인데, 그걸 안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52,000원의 유증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 구간까지만 일부러 맞춰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버텨주면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앞단에서 받으신 분들 같은 게 어때요? 우리보다 평단가가 높아요? 낮아요? 당연히 높겠지. 그 사람들은 절반 정도 생각하면 있잖아요. 받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7만원, 6만 5천 원 이상이에요. 평균 매수단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던질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수익을 내는 요 7만 원 요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큰 문제 없을 거고 요 윗단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매물이 좀 나오거나 차익물 나오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목표가가 얼마야? 7만 원. 뭐 그 이상은 알아서 플레이해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이니까 고저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이게 눈치는 보는 거예요. 어제도 TMC 같은 경우 이제 TMC 보유하신 분들 수익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치고 올라왔잖아요. 이게 광통신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꼭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다시 한번 얼굴 내밀고 나타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또 관심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포기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새롭게 늘어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 트랜시버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좀 더 보유하고 가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하루 종일 온대요. 여러분 퇴근길도 좀 오세요. 복잡하지 않은 시간에 가시면 좋겠습니다.